한때 정말 그 작은 탁구공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살아있는 탁구의 전설, 탁구의 여제, 우리 현정화 감독님을 오늘 명불허전에 모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시합이 아무래도 88 올림픽 때인가요? 88 올림픽이 기억에 가장 남죠.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했고요. 또 첫 번째로 탁구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어요. 88 올림픽 때가. 그때 그 전까지는 정식 없었어요. 종목이 아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탁구 선수로 첫 번째 금메달을 딴 선수라고. 아, 그렇네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 국민들이 이제 거의 탁구를 보셨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그런 선수는 없죠. 몇 명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을 그때 처음 했고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금메달 딴 선수는 맞지만은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몇 없으니까 저는 정말 행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준비했던 과정. 사실은 양영자 선배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양영자 선배는 저하고 5년 차이가 나요.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예, 5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8 올림픽이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채택된다고 할 때가 제가 중학교 때였어요.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 86도 먼저 했었죠. 86 아시안 그렇죠. 게임. 아시안 게임. 그 아시안 게임과 그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86, 88 꿈나무로 맨 처음에 선수촌을 들어가게 됐어요. 선발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 키워지는 선수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그때 이제 양현자 선배를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때 양현자 선배는 이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막 결승전에 진출하고 막 세계적으로 이름을 막 날리고 있는 그런 선배였어요. 그랬는데 중학생인 제가 들어가서 양현자 선배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정말 하늘 같은 선배고 제가 이제 같은 방을 썼어요. 일부러 이제 같은 방을 썼는데 언니가 이제 그때 당시에 부상이 좀 잦았어요. 간이 좀 안 좋으셨는데 간이 나쁘면은 휴식을 잘 그렇죠. 취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조심스러운 선배랑 저희가 88 올림픽이 복식하고 개인 단식 종목이 있었는데 거의 개인 단식은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복식만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양영자와 현정화는 조합이 좋으니까 복식에서 금메달은 이거는 정말 딸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의 확신하다시피 저희를 묶으셨어요. 이제 위에서 이제 감독님들께서.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그 대선배랑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절대 미스를 하면 안 돼. 네. 절대 그리고 이렇게 복식은 이제 호흡이 제일 중요해서 연습을 그렇죠. 많이 해야 되는데 언니한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해주면 안 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훈련했었어요. 오히려 본 게임은 쉬웠겠네요. 그러니까 편했겠네요. 게임 같은 말하자면. 거는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올림픽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올림픽을 처음으로 올림픽이 채택이 됐고 또 탁구가 종목이 채택이 됐고 또 금메달을 따야 되라는 그런 또 부담감을 너무 많이 안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거의 3년 동안 복식 연습을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 훈련한다 그러면은 1시간 정도만 개인 단식 연습을 하고 복식 연습만 3, 4시간 했었어요. 뭐 언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땄잖아요, 저희가. 근데 땄을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액션을 취하잖아요. 뭐 운다든지. 그렇지. 뭐 저희는 그냥 조용히 포옹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해냈다. 덤덤하셨구만.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다.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 그냥 기쁘다 좋다 이런 생각보다도 정말 우리가 해냈고 다행이다. 그게 참 다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금메달을 땄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표정이. 아,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되게 무표정한 걸로 많이 나왔거든. 아, 경기를 하는데 네. 표정을 좋다 뭐 나쁘다 표정을 지으면 안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것도 훈련을 했거든요. 오히려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아무것도 안 보여. 저는 그거를 선수들한테 훈련시키거든요. 네가 지금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찬스볼을 미스를 하더라도 그거를 네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애들이 뭐 눈을 찔끔 감는다든지 뭐 발을 동동 구른다든지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도 그냥 아무 표정을 안 보여주는 애들이 사실 더 무섭거든요. 잘 안 되면 사실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선생님들한테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고 보니까는 제가 변하면서 오히려 이제 경기력이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저도 선수들한테 이제 이 어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그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 무표정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그 경기를 하면요. 흥분이 되잖아요. 내가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그러면 흥분이 되잖아요. 네. 흥분되면 맥박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빨라져요. 저희도 탁구도 사실은 박자 관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빨리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타이밍이 짝짝 있습니다. 그 박자 급해지면은 빨라지기 때문에 거의 범실을 많이 하게 되죠. 덤비니까. 그렇지. 냉정해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는 훈련합니다. 이게 계속 이 내리는 가슴이 이렇게 내려가게끔. 이렇게 담담하게 이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뛰어가서 공을 주워올 때도 있는데요. 일부러 걸어가요. 천천히 하려고. 그래서 아마 제 경기들을 다 보시면 아마 현정화 선수는 어쩜 저렇게 무표정하고 그러네. 예, 아니, 이렇게 담담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담담해 있어가지고. 그런 걸로 따지면 남북 단일팀을 했을 때는 상당히 특별한 경우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 22살인가 뭐 그랬으니까 되게 젊은 어린 나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고 그냥 한국에서 할 수 없고 북쪽에서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만나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이제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30일을 일본에서 훈련을 하고 같이 또 15일 동안 시합을 했으니까 45일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근데 처음에는 우리들도 막 하면서 우린 결승만 올라가면 돼. 중국이 우리가 아무리 단일팀이 돼도 어차피 세계 1, 2위 하는 선수는 중국 선수였거든요. 이분희 선수도 사실은 국제적인 선수였긴 했지만 중국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승자만 올라가면 돼 라고 하면서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관심이 일본에서도 많았고 뭐 한국에서도 기자들도 많이 왔었고 또 세계선수권대를 시작하니까 전 세계의 기자들이 이런 피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일팀이잖아요. 이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경기를 하는데 그거 받는 스트레스가 근데 그 스트레스가 기분 좋은 스트레스. 정말 저는 그랬었어요. 그때 저희는 이제 코리아 이제 그렇죠. 한반도기 그 한반도기를 만들어서 그걸 달고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거기가 일본이었지 않습니까? 지바였는데 조총련하고 민단이 처음으로 만나서 회의를 했대요. 한 번도 만나서 무슨 뭐 해보자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를 했었고 근데 저도 경기를 할 때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홈그라운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예.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건 제가 못 느끼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 경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느꼈던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탁구 치는 것 같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힘을 발휘를 하더라는 거죠. 저건 분명히 못 쳐야 되는데 받아내고 뭐 따라가고 거네요. 신들렸어, 말하자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해서 이제 결승전 올라가게 되는데 사실 그때 이분희 선수가 조금 몸이 안 좋았어요. 그 친구도 간염이 생겨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훈련을 다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8강까지만 뛰고 이부 선수 자꾸 지면 그만큼 저한테로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부담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기면서 그러니까 자꾸 지니까 저는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준결승을 진출을 했을 때 이제 유순복 선수로 바꿔요. 아, 그랬어요. 예, 유순복 선수로 바꿨어요. 명단에. 근데 뭐 잘 아시는 그 중국의 덩야핑 선수. 그때 덩야핑 선수. 뭐 키 작고 목도 짧고 키도 뭐 단신이지 않습니까? 143인가 뭐 5도 안 돼요. 근데 탁구를 뭐 잘 치니까. 근데 유순복 선수가 그 친구를 이기는 거예요. 제가 또 앞에서 1점 이기고. 그래서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결승전이고 2대0으로 이기고 이랬으면 복식에서 사실 저희들이 이깁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탄 분위기니까. 그렇죠. 첫 세트까지 이겼어요. 이분희 선수랑 저랑. 근데 거기서 이분희 선수 하면은 그 스카이 서브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볼을 이렇게 높게 던져가지고 왼손잡이니까 서브를 탁 있는데 그 서브가 되게 좋아요. 이분희 선수가. 근데 서브를 딱 던졌는데 폴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왜 폴트냐 그랬더니 공을 돌린대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조금 이렇게 반동이 들어가면 공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을 돌리면 공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돌리는 거는 안 되게 돼 있는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폴트를 하나 먹었어요. 한 번을 했는데 이제 또 하나 치고 또 올렸는데 또 폴트를 주는 거예요. 2개를 폴트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감적으로 이상하다.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경기에 열중하고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졌어요. 그 세트를. 그러니까 3세트가 되니까 3게임째 되니까는 계속 그게 억울한 생각만 들어요. 이게 계속 억울하다.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네, 억울하다. 이거 이기면 우리가 완사이드하게 이기는 거고 1등 할 수 있는 거고 막 그 생각을 계속 들면서 시합을 한 거예요. 졌어요. 2대1이 됐어요. 제가 4번 나갔는데 덩야핑 선수랑 붙었는데 제가 덩야핑 선수한테 제일 약해요. 그랬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 덩야핑 선수 뒤에 이제 고무를 이질이라고 특수 고무를 쓰는데 저는 이제 페놀드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게 걸렸다가 나갔다가 걸렸다가 나갔다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는 제가 이제 졌어요. 마지막 유순복 선수가 나가서 이제 이기는데 유순복 선수 경기하는 거 보면서 전 너무 놀란 게 한 게임 끝나고 포인트를 따면은 화이팅을 하는데 점프를 하는데 정말 한 30cm. 이제 그러니까 유순복 선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이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스포츠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유순복 선수도 똑같은 마음으로 경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가 할 수 있고 해내야 되고 뭐 그거보다도 더 진한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우승을 하니까 정말 이거 우리가 해낸 거구나.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렇게 펑펑 울어본 거는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느낌이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승을 해서 기뻤던 건지 이게 정말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우승했을 때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 어떤 뉴스 같은 데 이제 나오는 건데 뭐 1등을 해서 기쁘고 이게 작은 통일이 아닌가 이런 인터뷰를 제가 했더라고요. 이야, 그럼 뭐 근사한 얘기했네요. 근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런 거였던 맞아요. 그 역시 남북이 만났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말 그런 이념을 떠나서 정말 땀 흘리면서 하나로 된 그거. 그렇죠. 거기에 우승. 네. 그런 느낌이 영화로도 잘 표현이 됐어요? 저는 좀 이제 아쉽게 느껴지는 많이 건데, 아쉬웠을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좀 흥행을 좀 하고 네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랬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흥행은 그렇게 이제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 극장에서는.
근데 다행히 이 영화가 3.1절에 한번 방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국경일에 아니면 추석이나 뭐 이럴 네. 때 한번 방영이 더 된 걸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본 거예요. 봤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원했거든요. 학생들이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북쪽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통일은 더 없어지고 그냥 그쪽은 그쪽 나라, 그렇지. 우리는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바뀌잖아요. 점점. 그랬는데 이 영화야말로 그거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일깨워주는 영화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찍었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배우들도 탁구 지도해주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촬영 때 많이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거의 그 당시의 상황을. 거의 탁구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탁구는 오로지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공 같은 거는 다 CG예요. 네, 그렇지. 그래서 배우들이 몇 개월 탁구 쳐갖고 선수들 그렇지. 같이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못 치지. 그러니까 공을 CG를 입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조절 같은 거, 예를 들면 공이 맞는 각도라든지 박자라든지 타이밍 이런 것들도 제가 거의 다. 그다음에 탁구 가르치는 것도 그랬고. 그렇지. 그다음에 상대들하고의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둘이서 같이 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로따로 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거의 제가 무술 감독 아니에요. 연기한 배우들도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연습하느라고. 그거는 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땀 흘린 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사실 그 가지고 있는 배우로서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또 저는 이제 스포츠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열정이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그 집념이 강했기 때문에요. 그거를 소화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에. 예. 맞아요. 아니 좀 깜짝 놀란 거 밤을 새면서 촬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움직이면서 근데 진짜 24시간을 그렇게 똑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찍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저기 어디 가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다시 와서 가르치고 그런데 그거를 해내더라고요. 배두나 씨 같은 경우는 탁구 연습하다가 발톱이 빠졌어요. 오, 그 정도로? 네, 생발톱이 빠졌어요. 뭐 허리 다치고 뭐 골반 나가고 뭐 그런 거는 뭐 말로 할 수도 없고. 이거 재밌네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네. 저도 이제 되게 재밌게 했었고 네. 사실 배우들의 열정도 많이 배웠죠. 예. 배우들은 열정이 그걸 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도 하면서 나는 하고 싶으니까. 왜 탁구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막 합시다 막 그러면서 저도 막 일부러 막 그렇게 끌고 간 것도 있지만 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랬는데 이 배우들이 하더라고요. 선수 때부터 지도자까지 다 승승장구를 하셨어요, 사실은. 네. 그죠? 네. 계속 성공하고 메달 따고 뭐 했는데 슬럼프가 없었어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어요. 네. 이제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사실은 이제 올림픽 2년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88 때 하고 바르셀로나 때 따면. 그러니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 안정화가 2년패를 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사실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또 저의 숙명의 라이벌 덩야핑 선수. 덩야핑만 못 이기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벌써 기분적으로 그렇게 돼요? 스피드에서 제가 못 따라가요, 계속. 네, 그 친구는 양쪽을 쓰고 저는 또 패널 두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전형적으로 탁구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전형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지? 라이벌 되는 어떤 그런 관계도 있고. 근데 그 친구의 그 전형이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그때 올림픽에서 2연패를 했죠. 그랬군요. 2연패라기보다 이관왕. 이관왕. 단식도 1등을 하고 복식도 1등을 하고. 하고. 근데 공교롭게 제가 준결승에 그 친구랑 계속 붙은 거예요. 준결승에 붙고 복식에서 준결승에 붙고. 그래서 동메달을 주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메달을 못 따서. 슬럼프가 왔었어요? 그 이후에? 네. 네, 그 이후 슬럼프가 사실은 운동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나도 이제 했는데 그때 또 마침 부상이 왔었어요. 허리도 다치고 뭐 이러면서 부상이 오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고 하니까 뭐 화도 나고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다쳤으니까는
훈련도 더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쯤에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충분히 한 것 같고 뭐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집을 그냥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예, 그래서 집에서 한 달 정도 쉬고 있는데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근데 그게 뉴스에 스포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또 드네. 근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가야 될 것 같아. 나 가서 다시 하려고 했죠. 또 엄마는 또 가래요 또. 그래서 그냥 올라갔어요. 선생님한테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세계선수권대회를 나갔는데 계속 몸이 회복이 안 되는데 세계대회를 이제 저희는 단체전이 끝나야 개인전이 시작이 돼요. 보름을 하거든요. 대회를 보름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계선수권. 일주일 단체전 다 끝나고 이제 개인전을 시작하는데 그때 몸이 약간 살아나는 느낌. 오히려. 어허. 경기를 하면서 이제 몸이 풀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첸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친구. 예. 그 친구가 이게 대만으로 기화를 했었어요. 중국에 있다가. 네. 대만으로 기화를 해서 결승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경기를 했는데 원래는 탁구 잘 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탁구를 못 치더라고. 그래서 제가 3대 0으로 좀 원사이드하게 이겨가지고 네, 우승을 했죠. 근데 그 우승은 이제 개인 단식 우승이라 제가 목표를 했던 이게 탁구를 하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 단식을 우승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그런데다가 이제 탁구는 4가지 종목이 있어요. 단식, 복식, 혼합복식, 그다음에 이제 단체전.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을 5건을 하면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우승을 하면서 그랜드 슬램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더 값진 어떤 그런 또는 또 어려운 거를 제가 이제 극복을 하고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게 선수로서의 마지막 시합은 아니었죠? 세계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국가대표로는 마지막 대회. 그게 마지막이었고. 마지막 대회. 선수로서 마지막은 어떤 시합이었어요? 그 이듬해 네. 탁구는 예전에 최강전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예, 3월에 이제 겨울 내내 이렇게 막 왕중왕전 막 해서 마지막에 최강전을 하는데 최강전을 우승을 마지막으로 예, 선수로서 이제 끝냈고. 예,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때 뭐 선수로서 은퇴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그때가 이제 한국 나이 26 이렇게 됐는데 그때 대부분 선수들이 은퇴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근데 26이면 체력이 그렇게 뭐 떨어질 나이는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늘 선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활을 했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밀리고 그다음에 내가 경기력이 떨어져서 형편없어져서 밀려가지고 은퇴를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정상에 있고 많은 사람들 각광을 받을 때 내가 우승을 하고 그럴 때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어떤 은퇴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네네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준비를 했군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시기쯤에는 이제 후배들한테 이걸 주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제가 그거 또 한 거의 10년을 대표 선수를 했거든요. 예, 거의. 만 10년은 아니더라도 횟수로 한 10년 정도를 대표 선수를 했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된 거죠. 박수 칠 때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셨구만. 예, 그런. 그 탁구 영향은 아버지한테 받으셨어요? 아버님이 탁구 선수를 하셨어요. 네네. 그러니까는 제 몸에는 그 아버님의 DNA가 있는 거겠죠. 네. 아버님 사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오는 그 이듬해 겨울에 돌아가셨는데 시합하는 거는 좀 예, 보시긴 보셨어요. 보시긴 보셨는데
사실은 제가 국가대표가 되고 이러는 경기들은 못 보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우승하거나 이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었기 때문에 우승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이제 주니어 대표가 되고 이런 거는 한 번도 못 보시고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 이럴 때 아버님께서 탁구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 아버님이 경기는 따라오실 수 있잖아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 네. 따라오셔서 막 벤치 보시고 막 그러신 적은 있어요. 뒤에서 막 조언하시고 막 네네. 훈계하시고 이런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벤치에서 그렇죠. 저기 관중석에서 소리 질러가면서. 예, 소리 막 질러가면서. 근데 저는 그게 막 싫어서 막 하지 말라고 막. 되게 그러더라고요, 또 그때는. 예, 그때는 또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선생님 창피하다고. 계신데. 예. 뭐 그러는 게 좀 아버지는 절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하라거나 뭐 아니면 좀 아침에 나가서 좀 뛰고 오라거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하고 힘드니까 더 자고 뭐 쉬고 또 맛있는 거 뭐 먹고 뭐 이렇게 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오히려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는 경기에 나가서 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혼내신다거나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신 적은 있어도 예, 그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탁구 안 하셨어요? 어머님은 안 하셨어요. 아, 전혀 운동하고 관계 없으신.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반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또 운동 안 하면 안 되겠니? 근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운동선수가 직업군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거 해서는 못 산다, 이제 못 먹고 산다. 이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리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니어 대회를 나가서 4관왕을 하고 온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협회 분들이 어머님한테 이제 어쩔 수 없으니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어머님이 고쳐 먹으신 거죠.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은 어머님이 더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힘든 길이니까. 예. 그렇지, 아무래도. 예. 저 늘 어머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 아버님이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머님이 어쩔 수 없이 그 가사를 책임지셔야 됐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늘 일하시는 모습, 또 늘 부지런하셨던 모습밖에 뵌 적이 없어서 그 모습을 제가 늘 보면서 자라서 제가 또 그 어머님을 닮은 거예요. 선수를 하는 내내 남들보다 성실한 선수, 제 시간을 늘 이렇게 채웠던 선수, 또 부지런한 선수. 예. 근데 그게 이제 어머님으로부터의 DNA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저 남편께서도 갑자기 가족 얘기 쭉 하려니까 좀. 저희 신랑도 사실 탁구 선수 네. 출신이고요. 아니 근데 선수 때 만나셨어요? 아니면 선수 때 만났어요. 선수 때. 네. 우리 신랑은 주니어 대표. 그 당시에. 예, 저는 국가대표. 제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성장을 하는 편이라. 그랬을 때 주니어 대표 남자와 여자 국가대표가 제일 실력이 잘 맞아요. 연습 상대로. 그렇네요. 예, 특히 남자 선수들이 여자 국가대표.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우리 신랑이 그 여자 선수가 치고 있는 전형이 많은 뒤에 이렇게 이질 같은 선수를 갖고 있는 그런 전형을 쳤던 거예요. 남자 선수인데 그래서 저의 파트너 양영자 선배의 파트너를 되게 많이 해줬었어요. 그때 87년, 88년 이때, 89년 이럴 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그냥 테이블에서 그냥 안에만 있으니까. 요 안에만 체육관에만 있고 또 훈련하고 다시 오고 시합 갔다 오고 다시 오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깥을 이렇게 돌아다닌 걸 뭐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뭐 어떻게 지도자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이들이 미국 가 있는데요. 네.
애들이 너무 어릴 때 아. 가 있어서 미국에서. 아, 기록입니까 지금? 네. 아이 참. 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도 음흠. 제가 거의 10년 정도를 대표단에서 그렇죠, 그렇죠. 코치하고 대표단에서 또 감독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었어도 집에 못 들어가는 날들이 더 많았어요. 합숙 이제 태능에서 합숙 훈련하고 외국 시합 다니고 막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이 좀 조금 그렇겠네요. 네. 애들한테는. 애들한테 좀 마음이 좀 짠해요.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자기가 해야 되는 게 엄마가 다 챙겨주는 것보다는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좀 빨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빨리 자립심을 갖고 본인들이 할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엄마가 늘 일하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그냥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애들은 있어요. 탁구 안 해요? 네, 지금 안 해요. 선수처럼. 안 해요. 아, 취미 생활은 하겠죠 아무래도. 아들은 해요. 아빠가 일부러 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서 사실 아빠는 이제 그 탁구를 네네.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아들도 자연스럽게 탁구를 가르치는데 선수로는 제가 별로 DNA가 있을 텐데.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있을 텐데 제가 안 한 거는 이게 얼마만큼 해야지 그 엘리트 군으로 간다는 걸 그렇지. 제가 알기 때문에 가족 얘기 그만할게요. 네네네. 또 그 멀리 있는데 자꾸 애들 얘기하면 가슴이 또 그러실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지도자가 돼서 네.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은 그 아까 렛츠런 네, 렛츠런 파크. 렛츠런 파크. 그러니까 네. 옛날 마사회. 예, 그 이름을 바꿨어요? 로고만 바꾼 거죠. 예, 아, 이름만 그래요? 변경. 제가 그 팀에서만 20년 지금 있었으니까 네, 지도자로만. 네네. 저희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올해 리오 올림픽에 나갑니다. 아, 요번에. 서여원 선수라고. 오. 예, 뭐 탁구 세계 랭킹이 지금 제일 높고요. 지금 현재 11위 예, 랭크돼 있고요. 그 친구가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나가서 메달을 꼭 따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대표 선수 못 나가는 선수들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그런 단계도 좋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국가대표의 꿈이 선수들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국가대표를 한다는 것은 뭐 제가 뭐 더 잘 알죠. 이거는 본인의 개인의 어떤 영광을 떠나서 그 나라를 본인의 등에 짐을 지고 그렇죠. 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어떤 기쁨을 줘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이렇게 합쳐지고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통합을 시켜서 저는 이제 탁구계에 있으니까 탁구계가 좀 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체육계에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좋은 환경과 여건과 또 지금 같은 어떤 이러한 행정적인 여러 가지의 것들을 좀 더 좋은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육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뭐 그 짧지 않은 시간인데 어쨌든 그 많은 얘기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그 어떤 감동, 그러니까 시합에서 이겼을 때만큼의 그런 막 뜨거운 감동은 아닐지 몰라도 잔잔한 그 파도 같은 느낌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선수 많이 키워주시고 이제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 희망과 용기와 꿈을 주는 그 탁구 정말 많이 발전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